파동의 굴절. 파동의 굴절은 이제 매질의 경계면 반사면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일단 같고, 자 얘가 이제 확대를 해보면, 자 요 점선은 파면이라고 하죠. 파면이라고 합니다. 자 파동이 이렇게 진행해 갈 때, 자 파동은 사실 이렇게 이런 식이죠. 자 마루를 이렇게 쭉 연결한 선을 파면이라고 해요. 마루를 쭉 연결한 선을 파면이라 하고, 자 이 파면의 수직 방향, 항상 수직이에요. 수직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매질 완, 자 얘가 이제 소환 매질. 자 소환 매질은 굴절률이 작습니다. 굴절률이 작아요. 자 얘를 매질 2, 얘는 이제 밀합 매질. 밀합 매질은 굴절률이 큽니다. 굴절률이 크다. 굴절률 증가. 자, 뭐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 그러면은 어떻다? 그러면은, 자 얘를 입사각, 얘는 굴절각. 뭐 일부는 반사가 됩니다. 반사각과 입사각은 같고, 자 밀합 매질로 가면 굴절각이 작아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공기 중에 전파 속도가 350m/s이다. 자, 이 물속에서 1500m/s.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네요. 밀합 매질에서 소환 매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파동은, 자, 얘는 뭐 그린 거예요? 파면이죠. 확대를 할게요. 파면입니다. 파면은 항상 수직이에요. 자, 파면의 수직이고, 자, 여기서 여기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죠. 파장, 람다라고 합니다. 파장 람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어느 쪽, 원래 직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직진을 했어야 되는데 어디로 휘었죠? 이쪽으로 휘었죠. 어디로? 느린 쪽을 향해서 휩니다. 자, 파동은 매질의 경계면서 어느 쪽을 향해서 휜다? 느린 쪽을 향해서 휩니다. 느린 쪽을 향해서 휘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파면을 그리시오. 자, 파면을 그리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자, 여기서 파면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파장이 길어졌죠. 파장이 짧아졌다가 파장이 길어졌어요. 자, 느린 매질에서는 느린 매질에서는 파장이 짧고, V는 F 란다 때문이죠. V는 F 란다. 자, F 진동수는 경계면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속력이 느릴수록 파장은 짧고,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는 파장이 길어집니다. 자, 요거 갖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파동의 에너지는 A가 뭐라 그랬죠?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자, 파동의 종류는 요렇게 진행하는 파를 평면파라고 합니다. 평면파. 요렇게 진행하죠. 얘를 평면파라고 해요. 평면파. 자, 평면파는 파동 에너지가 어디로 분산이 안 됩니다. 여기 있던 에너지가 그대로 진행해요. 자, 그래서 거리와 상관없이 얘는 일정한 진폭 에너지로 전달이 됩니다. 자, 구면파는 어떤 거냐? 자, 돌을 던졌을 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자, 퍼져나가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자, 에너지가 쉽게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진폭이 이렇게 높다가, 자, 금방 약해져요. 그래서 0이 되죠. 조금밖에 진행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구면파는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급격하게 소모가 됩니다.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 반비례한다. 운동장 한가운데 폭죽이 폭발하여 구면파 형태의 음파가 발생했다. 자, 요거죠. 뿅뿅. 자, 요렇게 퍼집니다. 자, 퍼지면 여기서 이제 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에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구의 일부겠죠. 구의 일부입니다. 자, 구의 일부가 요렇게. 자, 원래 요 점에 있던 에너지가 옆으로 요만큼으로 분산됐다가 이렇게 분산되죠. 자, 어떻게 되죠? 거리가 2배가 되면 면적이 몇 배가 되죠? 거리가 2배가 되면 면적은 4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분산은 뭐다?
분사는 거리의 제곱만큼 분사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감소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큼 에너지가 감소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운동장 한가운데 폭죽이 폭발되었다. 철수는 폭죽이 터진 곳에서 10m 있었고 영희는 20m 있었다. 거리가 2배죠. 자, 그러므로 영희가 있었던 거 얘기죠. 자, 영희가 이렇게 있었고 철수가 있었고 영희가 있었어요. 자, 폭죽이 터졌고 얘가 10m고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20m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면파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자, 퍼져 나가는데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 자, 요만큼이죠. 자, 이 에너지가 영희한테 도달할 때 어떻게 되죠? 이만큼으로 분산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철수는 이만큼의 에너지. 철수는 요만큼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영희는 어떻게 해요? 이 철수 에너지의 딱 4분의 1만큼. 그렇죠? 거리가 2배 되니까 에너지가 4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껍질의 4파이 r의 제곱이라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게 구껍질이 커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영희가 있는 곳의 음파의 에너지는 철수의 몇 배인가? 자, 4분의 1배다. 왜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죠. 이게 자꾸 눌리네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스피커로 소리를 발생시킨 다음에 거리를 변화시켜 소리의 세기를 측정했다니만 다음과 같았다. 자, 뭐 스피커에 대한 얘기네요. 뭐 그래프도 주어졌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여기 있죠. X축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자, 소리의 세기. 자, 그러므로 얘는 뭐야? 소리의 세기는 이게 자꾸 눌러지네요. I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므로 거리의 제곱 반비례하니까 소리는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구면파였다. 그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방향으로 감소했기 때문이죠. 다음은 좀 더 작게 할게요. 자, 좀 더 진하게 안 써지나요? 진하게 써지는 볼펜 말고 이게 펜인가요? 펜 맞나? 오케이. 자, 펜으로 쓸게요. 펜 색깔을 다른 걸로. 어떤 종파에 대한 매질의 변이. 자, 얘가 변이에요. 변이 위치의 변화량이죠.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방향은 x축이에요. 그러면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입자들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 변이가 일어났다. 자, 얘가 종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입자는 어떻게 플러스 y만큼 같다. 이만큼 같다는 겁니다. 이만큼 같다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거죠. B에 있는 입자는. 자, 그러면 D에 있는 입자는 마이너스 y만큼 같다. 어디 있다는 거죠?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C의 입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안 움직였다. 0이니까 여기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얘를 종파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B의 위치 그렇죠. B의 위치는 플러스. 자, A의 위치. B의 위치는 다 C에 있어요. 그러면 C가 가장 조밀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D의 위치 이게 점점 이렇게 섬겨지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간 거죠. 이쪽으로. 자, 얘는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은 뭐예요? 거의 없어요. 자, 이 지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G 지점도 굉장히 조밀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조금 더 가늘게 해서 정밀하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A 지점이 이렇게 있고 B 지점이 이렇게 있으면 자, C 지점의 대부분의 이제 입자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고 D 지점에서 이 지점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G 지점에 또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소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밀에서 밀까지. 자, 여기서 또는 소에서 소까지를 한 파장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매질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에 부호를 쓰시오.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것은 C와 G라고 하면 되죠. CG. 오케이, 지워집니다.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파동. 자,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파동을 뭐라고 하죠? 구면파라고 하죠. 구면파. 계속 봤죠? 뿅뿅뿅 이렇게.
자, 거리 세기죠. intensity. 그래서 세기. 거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r 제곱분의 1에는 비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잠시만요. 문제 8번. 이게 문제 8번이고 문제 9번. 파동에 의한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흔들린다. 제트기에 지나갈 때 유리창이 흔들린다. 적외선을 이용해 난방을 한다. 자, 파동의 특성. 자, 파동은 그러면 결국 뭐예요? 진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현상. 이게 이제 파동의 특정, 진동 에너지. 그런데 이제 지진이나 제트기, 자, 지진이나 제트기 같은 경우에는 얘를 탄성파라고 합니다. 얘는 탄성파. 매질이 진동에서 전달되는 현상. 자,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뭐죠? 빛이죠. 적외선은 빛입니다. 빛이 전달되는 현상. 얘를 비탄성파라고 합니다. 매질이 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자,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자,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매질. 자, 매질이 갈수록 느려진대요. 자, 그럼 어느 쪽으로 휜다 그랬죠? 직진을 해야 되는데 휘어진다. 어느 쪽으로? 느린 쪽. 자, 이게 느린 쪽이니까 느린 쪽으로 휘어지죠. 자, 그럼 매질 많이 느렸으면 이렇게 휘어졌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느린 쪽으로 휘어진다를 연속적으로 그려보면 되죠. 자, 어떻게 되죠? 얘가 직진해야 되는데 느린 쪽으로 휘어졌어요. 느린 쪽으로 휘어졌어요. 약간 느린 쪽으로 휘어졌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느린 쪽으로 휘어졌어. 또. 자, 매질 4도 또 느린 쪽으로 휘어졌어요. 자,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매질이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는 게 되는 거죠. 연속적으로 휘어지면 이런 원형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음파와 속력은 물의 밀도와 수온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수온의 분포가 가. 자, 이게 이제 지구학에서 보는 얘는 이제 바람이 막 불어요. 해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있으면 파도 때문에 물이 자꾸 섞이죠. 그래서 특정한 높이까지는 수온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섞인다.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혼합층. 자, 그런데 섞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자, 안으로 들어가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거의 변화가 없는 부분을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심해층. 이렇게 수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온도, 수온 변화와 물의 밀도 변화 때문에 이제 속도 차이가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다가 느려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휘어진다 그랬죠? 느린 쪽을 향해서 휘어집니다. 수온 약층에 잠수함이 있다. 여기 잠수함이 있다. 이렇게 잠수함이 있다. 뿅뿅뿅. 자,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요. 소리는 처음에 구면파의 형태로 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느린 쪽을 향해서 휘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던 파동이 어떻게 해요? 어디가 느려요? 위쪽이 느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자, 아래쪽은 뭐야?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느린 쪽을 향해서 이렇게 휘어지더라. 그럼 얘는 뭐다? 소리가 위아래로만 가겠죠. 다른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네요. 자,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깊이는 수압에 따라 물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지만 수온 약층은 수온 다시 내린다. 수온 약층은 점성형 후처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7번. 자, 해안선의 모습이다. 자, 해안선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해안가가 이렇게, 자, 해안선 모습과 비슷하게 해안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안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자, 얘를 그림으로 나타낼게요. 해안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요 얕은 부분의 모양이 이런 식의 해안가랑 비슷하게 나오죠. 이렇게 얕은 곳의 모습이 해안가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려봐라. 자, 해안선 모습을 그려봐요. 자, 아직 얕은 곳이 안 왔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얕은 곳이 없는 부분은 원래 진행하는 속도와 똑같죠. 파장이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진행됐을 거예요. 얘도 이렇게 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같은 속도로 이렇게 진행됐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자, 얕은 곳에 도달하면 수심이 얕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 수심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수심이 얕아지면 자, 여기가 이제 물은 이제 파도는 회전 운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얕은 곳은 이 회전 운동을 마찰 때문에 반응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얕은 곳의 속도가 느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느려진다. 이렇게 그리면 되죠. 얘가 느려져요. 원래 진행하는 속도보다 느려져요. 자, 얘는 계속 느려졌으니까 더 느려지죠. 이렇게 느려지겠죠. 이렇게 얘도 느려졌습니다. 느려지다가 더 느려지겠죠. 이렇게 더 느려집니다. 자, 이렇게 쌓이다 보면 결국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결국 파도는 이렇게 뭐랑 똑같아져요? 모양이 해안선의 모습과 파면이 똑같은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렇게 진행 방향을 해볼게요. 자, 항상 파면과 진행 방향은 수직이어야 됩니다. 수직. 자, 얘는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자,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면과 수직으로 파동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자, 파동의 굴절한 모습을 그렸죠, 그죠? 그리고 파도가 오는 모습,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서술하시오. 자, 지형이 어떻게 돼요? 자, 여기가 이제 파도가 이렇게 되면 이게 세게 부딪히겠죠. 살짝 지워볼게요. 이 부분을 살짝 지워놓고, 자, 이 부분이 파도가 세게 부딪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부딪힌 파도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딪힌 파도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딪히면서 여기 뭐가 모래나 자갈이나 흙 같은 게 여기서 이렇게 실려갑니다. 옆으로 이렇게 실려가요. 자, 얘도 세게 부딪힌 것이 실려가죠. 여기는 그냥 잔잔한 파도가 도달했으니까 모래사장이 생기죠. 얘를 사빈이라고 하죠. 사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옆으로 물이 이렇게 퍼지면서 여기 있던 모래를 옆으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모래가 옆으로 이렇게 쌓이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갇힙니다. 그러면 여기 물이 갇히게 되죠. 얘를 석호라고 하죠. 석호.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지진파의 모습. 얘는 조금 많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볼게요. 자, 진앙에서 발생한 지진이 이렇게 휘었어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항상 파동은 느린 쪽으로 휘죠. 느린 쪽. 어디가 느리다? 지표면이 느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멘틀, 핵도 마찬가지죠. 핵, 멘틀과 핵은 어디로 갈수록 파동의 속도가 느려지나요? 표면. 그리고 핵은 내부로 갈수록 파동의 속력이 빨라집니다. 자, 그럼 매질이 안으로 갈수록 매질 성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경계면에서 볼게요. 경계면 좀 더 확대해서 경계면. 자, 경계면. 자, 얘가 멘틀과 핵의 경계면. 자, 경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직진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쪽으로 휘었죠? 핵 쪽으로 휘었죠. 자, 마찬가지로 빠져나올 때도 그려볼게요. 빠져나올 때도 이렇게 얘가 이렇게 경계면이에요. 자, 그럼 직진하면 이렇게 직진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너무 수직인가? 그러면 약간 이쪽을 해볼게요. 어디 갔지? 자, 얘가 수직인데 얘를 확대해서 보면 얘가 이렇게 경계면이에요. 경계면이면 얘가 이렇게 하면 직진인데 이쪽으로 되죠. 자, 이쪽으로. 이거 잠시만요. 한 직진하는 것보다 이쪽. 이쪽. 자, 그러니까 느린 쪽을 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경계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갔는데 얘가 요쪽으로 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멘틀이 핵보다 느리다. 왜? 느린 쪽으로 휘기 때문이다.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 다음 내용은 본 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할게요. 그 이전은